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그 그룹입니다. 저희가 결국에는 이제 기업에 대한 크레딧을 측정하게 되는데 그 가장 일반적인 두 개의 경로가 그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소속된 산업에 대한 분석 툴이 하나가 있겠고, 그리고 그 또 하나의 대표적인 분석 툴 내지 대상이 이제 오늘 주제로 말씀드린 이제 그룹 분석인데요. 가장 그 궁금해 하시고 많은 문의를 주신 세 그룹과 더불어서 그룹 총괄이라고 하는 요 네 세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일단 그 전체 주요 그룹에 대한 총괄 파트, 그리고 한화그룹, 롯데그룹, 마지막으로 SK그룹 순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각 세션에 대한 저희 연사분들의 말씀 전달이 있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해당 주제에 대한 Q&A를 현장 질의를 주시는 걸 토대로 진행을 하고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해서 지금 제 옆자리에 그 가장 첫 번째로 그룹 총괄이라고 하는 다소 무척 익숙하지는 않은 주제로 말씀을 주실 유준기 전문위원님이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희가 그룹 총괄이라고 하는 파트는 해마다 매년 이렇게 준비를 하고 발표하진 않았던 것 같아서 기대도 되고 설레이기도 합니다. 네, 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을 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기업 부문 유준기 전문위원입니다. 오늘은 그룹 총괄에 대한 발표를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한국기업평가는 매년 주요 그룹의 분석 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개 그룹에 대한 그룹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들 10개 그룹을 대상으로 재무 역량 및 경기 대응력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본 세미나는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각 그룹의 사업 부문별 매출을 기반으로 최근 그룹 전반의 실적 변화와 사업 포트폴리오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기업평가가 발표한 산업별 전망을 기초로 각 그룹별 사업 환경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그룹의 수익성, 커버리지, 레버리지 지표를 통해 재무 역량을 비교하고 그룹별 사업 환경과 재무 부담 수준을 종합해서 경기 대응력을 점검할 것입니다. 먼저 사업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매출 구성은 대체로 큰 변화가 없지만 주력 부문의 업황에 따라 그룹의 매출 규모가 변동을 보였습니다. 10개 그룹 합산 매출을 보면 22년에는 크게 증가했지만 23년에는 소폭 감소했는데요. 일부 산업의 23년 업황이 전년 대비 저하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2년간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한 그룹은 5개 그룹이고 나머지 5개 그룹은 22년에는 매출이 증가했지만 23년에는 감소했습니다. 매출이 증가한 5개 그룹의 외형 확대 원인은 주로 주력 사업의 실적 개선, 신규 업체 인수 또는 주력 사업 간 상호 보완 등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23년 업황이 저하된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유통 등의 산업에 대한 노출도가 큰 그룹의 경우에는 23년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완성차 부문을 중심으로 또 LG그룹은 2차 전지 등 화학 부문을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에 비해 삼성그룹은 전자 부문에 포함된 반도체 부문이 또 SK그룹은 반도체 부문과 정유 화학 부문이 롯데그룹은 화학 부문이 그룹 전체 매출 증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그룹의 경우에는 화학, 태양광 등 주력 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하나오션 인수에 따른 조선 부문의 실적 기여가 그룹 매출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HD현대그룹과 CJ그룹은 주력 사업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룹 전반의 매출 성장세가 유지되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철강 부문, 신세계그룹은 유통 부문의 매출 감소가 그룹 전체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그룹별 23년 부문별 매출 구성을 기초로 실적 기여도 등을 감안해서 한국기업평가가 산업 전망을 제시한 산업에 대한 노출도를 산출하였습니다. 이 산업 노출도는 이어질 그룹별 사업 환경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각 그룹별 차트 중에서 왼쪽 막대는 23년 기준 부문별 매출 비중이고요. 오른쪽은 산업 가중치입니다. 삼성, 현대차 그룹은 각각 반도체, 자동차 산업에 대한 노출도가 50% 이상을 보이는 등 특정 산업에 대한 노출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SK, LG, 롯데그룹은 5개 이상의 다수 산업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특정 산업에 대한 노출도가 30%를 하회하는 등 잘 분산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포스코, 신세계, CJ그룹은 각각 철강, 소매유통, 음식료의 산업에 대한 노출도가 50% 이상을 보이는 등 특정 산업에 대한 노출도가 높게 나타났는데요. 반면에 한화그룹이나 HD현대그룹은 4개 이상의 다수 산업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특정 산업에 대한 노출도가 40%를 하회하는 등 비교적 분산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그룹의 그룹별 산업 노출도를 종합해 봤습니다. 다음은 전체 그룹의 그룹별 산업별 주요 업체들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그룹별 사업 환경 전망입니다. 한국기업평가는 23년 12월 주요 산업에 대한 인더스트리 크레딧 아웃룩과 이를 종합하는 이슈 리포트를 발표하였고, 또 24년 6월에는 산업별 사업 환경과 등급 전망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대외 요인의 변화가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별 영향, 산업별 업황, 그리고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3년 12월 대비 자동차, 반도체, 해운 사업의 사업 환경을 우호적인 방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동차는 북미 권역의 완성차 수요 확대 등을 감안하였고, 반도체는 D램 전통 응용처의 수요 회복, 또 낸드의 서버용 고용량 제품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등급 전망 쪽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 등급 상향 모멘텀이 강화되었고요. 또 소매유통, 철강은 등급 하향 모멘텀이 약화된 것을 감안해서 등급 전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반면 2차전지, 시멘트, 레미콘, 민자발전은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 및 등급 하향 모멘텀 강화 등을 고려해서 등급 전망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경했습니다. 건설은 분양 위험과 원가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환경이 비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또 등급 하향 모멘텀이 타 업종 대비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산출한 산업별 사업 환경과 등급 전망을 그룹별 사업 환경과 등급 전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오른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사업 환경이 가장 비우호적인 경우를 1점으로, 또 가장 우호적인 경우를 9점으로, 그리고 등급 전망은 가장 부정적인 경우를 1점으로, 또 가장 긍정적인 경우를 9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산업별 사업 환경과 등급 전망을 그룹별 산업 노출도로 가중평균해서 그룹별 사업 환경과 등급 전망 점수를 산출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서 보시는 것은 2023년 12월 전망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사업 환경은 3.2점, 신세계 그룹이죠. 그리고 5.6점, HD 현대그룹입니다. 이 사이에서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등급 전망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점수는 신세계 3.3점이고요. 가장 높은 점수는 5.8점, HD 현대그룹입니다. 다음으로 산업별 사업 환경과 등급 전망을 2024년 6월 발표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와 자동차의 사업 환경이 각각 4점에서 5점으로
우호적인 방향으로 변경되었고요. 등급 전망은 소매 유통과 철강이 3점에서 4점으로, 자동차가 5점에서 7점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정되었고, 2차 전지와 민자 발전은 반면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한 그룹별 사업 환경과 등급 전망은 아래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23년 12월 대비 24년 6월에 제시한 전망에 따른 그룹별 사업 환경과 등급 전망 변화입니다. 사업 환경이 우호적인 방향으로 이동한 그룹은 현대차, 삼성, SK그룹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의 사업 환경을 우호적인 방향으로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룹별 등급 전망의 경우에는 사업 환경에 비해서는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산업별 등급 전망에는 해당 산업에 속한 업체들의 등급 전망이 반영되는데요. 특정 업체의 등급 전망이라는 것은 산업의 업황뿐만 아니라 개별 업체의 고유 특성이나 이슈, 그리고 재무 특성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왼쪽 그림에서는 현대차 그룹의 등급 전망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24년 상반기 중에 현대차와 기아의 등급 전망이 긍정적으로 조정된 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24년 6월에 제시한 전망을 기준으로 한 그룹별 사업 환경과 등급 전망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대부분 그룹은 회색으로 표시된 사업 환경과 등급 전망이 중립적인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HD현대그룹은 사업 환경과 등급 전망이 중립적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현대차그룹은 사업 환경은 중립적 하단에 위치하고 있지만 등급 전망은 중립적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앙 부분에는 SK, 삼성, CJ, 하나그룹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LG그룹의 경우에는 사업 환경과 등급 전망이 모두 중립적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롯데, 신세계그룹의 경우에는 사업 전망이 비호적인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업 환경이 비호적인 그런 산업에 대한 노출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포스코그룹은 철강, 롯데그룹은 소매유통과 석유화학, 그리고 신세계그룹은 소매유통에 대해 높은 노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룹별 재무 역량 분석입니다. 재무 역량은 21년부터 23년까지의 그룹 합산 재무 자료를 중심으로 수익성, 레버리지, 커버리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익성은 에비타 마진을 통해서 분석하였습니다. 그룹 합산 에비타 마진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삼성과 SK 같이 가중치가 큰 그룹의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삼성그룹과 SK그룹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 저하에 따른 수익성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LG그룹의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와 석유화학 부문, 하나그룹은 태양광 부문의 부진이 그룹 전반의 수익성을 제약했습니다. 포스코그룹과 신세계그룹은 각각 주력인 철강 부문과 소매 유통 부문의 영업실적 저하가 그룹의 영업실적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현대차그룹의 경우 주력인 자동차 사업에서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글로벌 완성차 시장 내 브랜드 인지도 제고, 그리고 제품 믹스 개선 등에 힘입어서 수익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레버리지는 차입금 의존도를 통해서 분석했습니다. 차입금 의존도가 상승한 그룹은 SK, LG, 포스코, 신세계그룹입니다. 이들 중 특히 SK, LG, 포스코 그룹은 2차 전지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가 그룹 전반의 레버리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점포망 관련한 투자 지출로 차입 부담이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부문의 개선된 수익성 및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차입금을 감축했고요. HD현대그룹은 조선 부문의 대규모 선수금 유입 때문에, 또 하나그룹은 하나오션의 그룹 편입으로 차입금 의존도가 하락했습니다. 커버리지는 순차입금 나누기 에비타를 통해서 분석했습니다. SK, LG, 포스코, 한화, 신세계그룹은 네,
순차입금 에비타가 상승했는데요. 특히 그 SK, LG, 포스코, 신세계의 경우에는 에비타가 감소하는 가운데 순차입금이 증가하면서 순차입금 나누기 에비타가 상승했습니다. 하나그룹은 에비타가 유지되었지만 순차입금이 증가하면서 순차입금 에비타가 상승한 경우입니다.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은 차입금보다 현금성 자산이 많은 순현금 보유 그룹인데요. 삼성그룹은 에비타와 순현금이 동시에 감소한 반면 현대차그룹은 에비타와 순현금이 동시에 증가했습니다. 재무부담을 측정하는 두 지표로 순차입금 나누기 에비타와 차입금 의존도를 들 수 있는데 이 두 지표를 이용해서 10개 그룹의 재무부담 정도를 3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두 지표 모두 가이드라인을 하회해서 재무부담이 낮은 그룹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하나의 지표는 우수하지만 나머지 지표가 가이드라인을 상회해서 재무부담이 일부 내재되어 있는 그룹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은 두 지표 모두 가이드라인을 상회해서 재무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입니다. 두 재무지표의 가이드라인은 코퍼릿 제조 신용평가 방법론상의 A급 가이드라인인 순차입금 에비타 3.5배와 차입금 의존도 35%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22년 대비 23년 재무부담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룹은 동일한 유형을 유지했습니다.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은 큰 변화가 없었고요. 현대차그룹은 순현금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레버리지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포스코와 LG그룹은 커버리지와 레버리지가 모두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첫 번째 유형을 유지했고 CJ그룹은 레버리지가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두 번째 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은 커버리지가 상승했지만 레버리지가 하락하면서 세 번째 유형에서 두 번째 유형으로 이동했습니다. HD현대그룹은 커버리지가 상승하면서 첫 번째 유형에서 두 번째 유형으로, SK그룹과 신세계그룹은 커버리지와 레버리지가 모두 상승하면서 두 번째 유형에서 세 번째 유형으로 이동하면서 재무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23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유형의 4개, 두 번째 유형의 3개, 또 세 번째 유형의 3개 그룹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에는 삼성, 현대차, 포스코, LG그룹이 속해 있는데 삼성과 현대차 그룹은 순현금 상태로 차입금 의존도도 매우 낮기 때문에 재무부담이 가장 낮은 그룹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과 LG 그룹은 최근 주력 부문의 실적 저하 및 투자 확대가 재무부담 가중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커버리지와 레버리지가 낮아서 절대적인 재무부담은 낮은 수준입니다.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그룹은 CJ, HD현대, 한화그룹인데요. 재무부담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CJ그룹은 커버리지는 높지 않지만 레버리지가 높은 편이고요. HD현대그룹은 레버리지는 높지 않지만 커버리지가 가이드라인을 접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은 레버리지는 높지 않지만 분석 대상 그룹 중에서 롯데그룹을 제외하고는 커버리지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세 번째 유형에는 신세계, SK, 롯데그룹이 속해 있는데 커버리지와 레버리지가 모두 높아서 재무부담이 높은 그룹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커버리지가 높은 가운데 레버리지가 가이드라인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커버리지가 높은 가운데 분석 대상 그룹 중에서 레버리지가 가장 높은 그룹이고요. 롯데그룹은 커버리지 레버리지 매트릭스의 가장 오른쪽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재무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룹별 사업 환경과 재무부담 수준을 종합해서 경기 대응력을 점검하였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경우 사업 환경은 비우호적이지만 재무부담이 낮은 수준입니다. SK그룹은 두 지표가 모두 가이드라인을 상회해서 재무부담이 높은 수준이지만 사업 환경은 중립적이고요. CJ, 한화, HD 현대그룹은 하나의 지표가 가이드라인을 상회하여 재무부담이 내재하지만 사업 환경은 중립적입니다. 그림에서 붉은 동그라미를 표시한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의 경우
사업 환경이 비우호적인 가운데 커버리지와 레버리지가 모두 높아서 경기 대응력 측면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